네. 그럼 저희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선 연출 맡은 김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소한의 선의에서 선생님 역할을 맡은 장윤주입니다. 또 이렇게 기자님들 아침부터 또 영화 잘 보셨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즐거운 대화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최소한의 선의에서 유미 역할을 맡은 최수인입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이 작품은 이제 원작 시나리오가 있었던 작품이었고요. 이제 제작사 쪽에서 저에게 그 원작 시나리오를 보여주시면서 작업에 문의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야기가 무척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흐르다라는 첫 장편까지 계속 작업을 하면서 좀 현실적이고 그리고 좀 갈등 위주의 사실 작업들을 계속 해오다가 최소한의 선의 시나리오에는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간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서로 물론 갈등이 있긴 하지만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가 손을 내미는 그런 방식들이 그 당시 제가 좀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작업을 무척 하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독님께는 이제 배우분들 캐스팅 하실 때 어떤 부분 중점 두시고 캐스팅 하셨는지 궁금하고 배우 두 분께는 이제 처음 캐릭터를 만났을 때 어떤 감상이 드셨는지 어떤 인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두 분 모두 이제 이전 작품들에서 굉장히 이제 강렬하게 저에게는 인상에 남아 있으셨고 굉장히 사실 궁금증이 많은 이제 배우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이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표현될 수 있을까 좀 사실은 이제 감독이지만 굉장히 또 저도 관객으로서 좀 궁금함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제 작업을 부탁드렸고 실제로 그런 지점에서 현장에서 두 분의 연기를 보면서 굉장히 좀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딱 봤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를 워낙 좋아해요. 드라마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도 되게 좀 이렇게 막 그게 그야말로 뭐 한방 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잽 아시죠? 원, 투 잽. 그 잽이 계속 조금씩 제 마음에 이렇게 터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제 진심이 도와주고 싶다. 유미를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게 영화를 떠나서 딱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선택하게 됐고 사실 저보다는 최수인 배우님이 먼저 캐스팅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근데 유미라는 친구는 혹시 어떤 배우가 하는지 정해졌나요? 했을 때 이제 최수인 배우가 됐다고 얘기를 들어서 나 그 배우 나 좋아해 막 이러면서 되게 더 좀 긍정적으로 그 시나리오를 보고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상업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런 좀 계속 톡톡 튀고 또 환기하는 어떤 인물이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결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고서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일단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던 학생으로서 유미의 캐릭터나 그런 성격이 저와 흡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주제 자체가
선생님과 유미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과 인간과의 선의를 다루는 그런 장르다 보니까 항상 좋은 스토리의 영화 그리고 또 좋은 소재의 그런 작품들을 많이 했지만 이번 작품으로서 또 장윤주 선배님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엔딩곡을 장윤주 배우님이 부르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를 듣고 싶고요. 또 이제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장윤주 배우님은 이제 따님이 있는 어머니시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얘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서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엔딩곡을 이제 노래로 참여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또 3집까지 있잖아요. 제 음악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사실 그 1집, 2집 그리고 미니 앨범까지 그 3장의 앨범이 있고 싱어송라이터는 뭐 지금은 이제 뭐 활동을 하진 않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년 피처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찬혁 씨 앨범에 피처링을 하고 또 장필순 씨랑 또 듀엣을 하나 부르고 그래서 올해도 또 어김없이 내 노래가 나오네. 이번엔 영화 음악으로 좀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래를 거의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서 한 1년 뒤에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가사말을 보면서 계속 이제 그 이민희 음악 감독님께서 희연의 입장에서 노래를 불러달라. 방금 전에는 유미 같았다. 막 이런 디렉션을 줄 때 그저 희연이를 잠깐 잊고 있었다가 희연이를 다시 꺼내면서 그 가사를 보는데 이 희연 선생님의 진짜 하고 싶었던 속마음 같은 그런 메시지여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또 이민희 감독님하고 정말 아주 그 섬세하게 노랫말들을 다 정말 하나하나씩 다 정말 세심하게 땄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영화를 사실 그 음악까지 흐르는 것까지는 못 봤어요. 근데 아까 그 나갈 때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네, 영화랑 더 좀 이 연결이 흐름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해주셨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수인 배우님께서는 뭐 아직 이제 학생이고 사실 뭐 임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어떤 거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뭐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중간중간 저한테 임신했었을 때 뭐 어떠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임신했었을 때를 영화 찍으면서 이렇게 한번 되돌아봤는데 되게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임신과 출산은 네,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네, 지금 듣고 계신 거 맞죠? 그럼요. 네. 약간 졸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되게 많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내 생명에 대한 또 어떤 여자로서 출산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그 임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아픈 거지? 그러고 힘들겠지?로 간단 명료하게만 알다 보니까 이 연기를 하면서 정말 자세하게 뭐 왜 아프고 왜 힘들고 산후우울증이 있으면 왜 어떤 표정이고 왜 우울한지까지 알아야 되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 있는 임신 엄마도 그렇고 이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래도 장윤주 선배님이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정말 많이 물어보면서 정말 많이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OST 탄생의 배경을 감독님께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또 있고 가이드 작사까지 참여해 주신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장윤주 배우님이 희연 역으로 같이 해주시기로 할 때부터 내심 이제 곡을 꼭 부탁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제 사실 이게 어떤 이제 가사와 어떤 멜로디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 때문에 또 선뜻 제가 또 그런 마음을 말씀을 못 드리다가 이제 영화를 편집하면서 좀 더 이제 구체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민희 감독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런 마음을 조금 말씀드렸고 이제 되게 감사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주셔서 근데 일단 가이드 가사를 써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를 평소에 잘 듣지도 않고 가사도 써본 적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다가 일단은 그냥 굉장히 투박한 방식으로 이제 희연이가 유미에게 전하는 어떤 편지 같은 좀 그런 글을 일단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일단 썼고 근데 이제 제가 쓴 이제 가사는 조금 더 길고 조금 투박했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음악으로 이제 표현되기 좀 더 좋도록 되게 세심하게 만져주시고 제가 이제 두 분 음악 작업하실 때도 저도 이제 구경을 갔었는데 진짜 꼼꼼하게 세심하게 작업해 주셨는데 저는 그 곡이 정말 영화 전체를 조금 아우르는 곡인 것 같아서 굉장히 사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화와 곡도 같이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저희 베테랑 시리즈라든지 시민덕기 세자매와는 그 결이 다른 작품이고 이 시나리오 보셨을 때 하고 싶다 선의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작품을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희연의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가셨는지 그 고민했던 지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찍을 때 눈물의 여왕을 같이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극과 극의 좀 캐릭터였잖아요. 좀 그 상업 영화나 이제 매체에서 이제 소비되는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엔딩 크레딧에 나왔던 음악 같은 그런 되게 캄하고 되게 서정적이고 더 좀 딥한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데 좀 그런 거를 표출할 수 있는 연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어떤 갈망들은 늘 항상 있었거든요. 있었고 그리고 그 얘기하신 것처럼 희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고 나왔던 의상의 80%는 제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세자매를 촬영했을 때도 그랬고 베테랑 1을 처음 저의 데뷔작이었던 그 베테랑을 찍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눈물의 여왕 때도 그랬고 아무래도 어떤 인물을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오랫동안 패션을 했던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왠지 이런 옷을 입고 다닐 것 같아. 그러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희연이를 만났을 때도 희연이는 좀 디자인이 안 들어간 의상을 입으면 좋지 않을까요? 해서 제 옷장에서 옷을 진짜 다 가져가서 또 이제 그 의상 감독님이랑 같이 또 감독님이랑 조율해서 이제 의상들을 이제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작은 것부터 정말 연기적인 부분들도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또 저에 대해서 어떤 면만 아실 수 있잖아요. 많은 대중분들은. 근데 또 그 안에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면들을 좀 모든 것들이랑 다 이렇게 아우러서 표현해 봤습니다. 어떻게 좀 어울렸나요? 영화 보면서 되게 복잡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따님을 키우고 계신 딸의 엄마로서 더 복잡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딸이 나중에 학생이 되고 유미의 나이가 될 텐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서 여쭙니다. 근데 지금 사실 유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어디에선가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요즘에 또 워낙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많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까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뭐 저만의 어떤 걱정이나 또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분명히 지금 비슷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딸의 엄마로서 좀 뭐 기자님의 질문처럼 촬영하는 동안 스스로한테도 많은 또 질문들을 던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또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다뤘던 주제 말고도 다른 또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을 이제 어른으로서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만약에 도와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기자님, 어떻게 기자님의 그 질문에 좀 수긍하는 답변이었나요? 감사합니다. 네. 최수연 배우님 2016년도에 개봉한 우리들의 작품으로 기억을 많이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20살 성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최소한의 선의를 이제 촬영하게 되었는데 배우님께 좀 남다른 작품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번에 이제 배우로서 도약할 수 있는 뭔가 마음가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들은 많이 어렸을 때 일이다 보니까 작품이고 만났던 작품이고 근데 만약에 10대 저의 인생에서 연기를 하면서 아주 처음 만난 작품이다 보니까 너무 소중했던 것만큼 20살이 돼서 성인이 되고 만났던 첫 작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스크린에서 이제 마주할 수 있는 첫 작품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또 다른 느낌의 너무 소중했던 그리고 너무 애틋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최소한의 선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화 작업하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던졌고 사실 그때마다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결국 타인에게 보내는 어떤 관심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영화 속에는 유미에게 이제 희연이 보내는 어떤 마음이나 어떤 행동들에서도 당연히 선의가 읽히지만 또 반대로 또 사실은 희연이 선생님으로서 어떤 그런 되게 무거운 책임감과 또 위태로운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 유미가 찾아와줘서 선생님에게 손을 내미는 또 그런 것도 일종의 선의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런 사실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가 보내는 그런 관심과 뭐 배려 이런 이해들이 사실 합쳐져서 영화 속의 이야기와 영화가 완성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뭐 구체적인 행동이나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이제 선의가 더 커질 수 있는 지점들도 있지만 일단 시작은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선의라고 해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은 결국에는 타인에게 타인을 지켜보고 보내는 관심을 최소한의 선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처럼 영화를 보면 누구나 이제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선의가 무엇일까라는 거를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두 배우님도 촬영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배우님 두 분께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소한의 선이, 그러니까 참 그 최소한의 선이 이 제목이 뭐 갖다 붙이기 되게 좀 재밌는 제목이긴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관객분들이 최소한의 성의를 좀 표현해 주세요. 뭐 약간 정말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배려. 최소한의 목표, 뭐 정말 이런 것들을 다 좀 붙일 수 있는 재미있는 워딩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선의, 그러니까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관심,
또 관심만 가져서도 안 되고 그거를 좀 소통하고 또 소통이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행동까지 그 도움까지 이어지는 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파도처럼 좀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어떤 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나를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또 그 사람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그 상황의 어려움이 내가 지금 겪고 있진 않지만 아주 조금이나마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좀 그게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희연 선생님이 유미한테 보여준 그런 선의 그리고 유미가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보여준 그런 선의 아니면은 유미의 아이한테 보여준 그런 선의들이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게 최소한의 선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기자 간담회를 정리하도록 하고 마지막 감독님과 배우님들 소감 들고 포토타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첫 상영회여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좀 소문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작년 여름 굉장히 뜨겁고 열심히 촬영했고 조금이나마 각자에게 와닿는 하도가 있을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많이 좀 봐주시고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이제 뭐 영화를 이제 찍고 나서 이제 무대 인사를 다닐 때 배우분들이나 이제 감독님들이 뭐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이런 멘트를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처음 아니 뭐 저런 국어를 해? 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어요. 예전에는 했었는데 그 마음이 지금 제 안에 있더라고요. 왜 그 말들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또 이제 극장이 예전 같지 않고 특히나 이제 이런 작은 영화들은 뭐 상영관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뭐 관심을 갖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뭐 진짜 저희가 되게 짧고 진짜 되게 열심히 그 촬영을 했고 또 결과물도 제가 이제 가편집본밖에 아직 못 봤지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공약이라도 걸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최수인 배우님은 중학교 담임 선생님부터 온갖 선생님들을 다 초대했대요. 그래서 내가 수인아 너무 잘했다. 이 영화는 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보면 진짜 너무 좋은 영화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뭐 선생님과 제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른이라면 누군가 어떤 멘티가 있고 또 멘토가 있고 또 부모님이 있고 또 자녀분이 있고 좀 다 같이 와서 이 영화를 좀 봐주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도와주세요. 뭐 이 마음이 제 안에 있지만 그거를 너무 남발하진 않을게요. 엣지는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좋은 또 글들 지금 많이 또 기자분들이 다른 또 그 행사 때문에 이렇게 흩어졌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네, 너무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이 자리를 또 계속 지켜주신 우리 기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 너무 소중해요. 제가 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귀한 시간 그리고 귀한 발걸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최소한의 선의가 우리들처럼 20대 첫 영화 첫 상영되는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너무 소중한 작품이니까 그리고 또 작년 여름에 이제 다 같이 더운데 엄청 으쌰으쌰 화이팅 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작품이니까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